자, 6.25 전쟁 휴전 관련 남북한 보도를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보도와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북한의 보도에 관한 사상이랄지 그것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경향신문 53년 7월 28일자입니다.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조인됐는데 우리나라 기자가 딱 2명이 거기에 취재를 했습니다. 그 UN 기자는 뭐 수십 명이 오고 일본 기자도 뭐 여러 명이 왔는데 우리나라 기자한테 배당된 취재 자리는 하나는 경향신문이고 하나는 조선일보입니다. 경향신문에는 이해복이라는 기자가, 이분은 북한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평양 탈환할 때에 평양 탈환 기사를 보내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7월 28일자에 냉전의 고민, 휴전의 조인, 좌절된 한국 통일의 염원,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문점에서 본사 특파원 이해복이 27일발 지급전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지급전이고 뭐고 바로바로 동시에 가는데 그때는 이게 기사를 보내는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 그 기사 전문을 한국 정부와 인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 조인은 27일 오전 7시 예정대로 판문점에서 실시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상황을 보도를 해놨습니다. 한쪽에는 자유진영의 장교단, 또 한쪽에는 뭐 북한 쪽 또는 중공,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종식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 전문을 여기다 제가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2007년에 한참 뒤입니다.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났던 사진입니다. 이것은 뭐 그 전에도 뭐 수시로 많이 뵀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분에 관한 추모 책도 있습니다. 종군기자 사회부장 빛나던 이름 이해복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객관적인 어떤 보도의 전형으로 삼는 기사가 최병우라는 기자가 조선일보에 실었던 글입니다. 기이한 전투의 정지, 그리고 이제 당사국 제쳐놓은 결정서로 종막이라는 큰 제목입니다. 이분의 보도 문장은,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나중에 58년에 금문도 취재 도중에 배가 전복돼서 순직한 분입니다. 프레스센터에 그 사진이 실려 있는 분인데 아주 그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보도기사를 실었습니다. 백일몽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은 모든 것이 상징적이었다. 이 문장부터가 당시 보도기사로는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뭐 이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그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아주 객관적이고 흥미있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흥미라는 것은 뭐 우리가 좋아서 흥미가 아니라 읽을 맛이 나게끔 이렇게 쓴 겁니다. 맨 마지막 문장은 있습니다. 10시 12분 정각, 조인 작업은 필하였다, 마쳤단 말이죠. 해리슨 장군과 남일은, 남쪽 대표, 북쪽 대표 남일, 최후의 서명을 마치자 마치 최후 통첩을 내던지고 퇴장하는 듯이 대표를 데리고 나가버린다. 남일은 훈장을 가슴에 대여섯 개 차고 있는데 반하여 해리슨 장군은 앞젖힌 여름 군복의 경쾌한 차림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관례적인 합동 기념 촬영도 없이 참가자들은 해산하였다. 이게 끝입니다. 이 최병우 기자는 58년에 LST를 타고 금문도로 가다가 대만 해협에서 LST가 전복하면서 실종, 그리고 이제 죽었지요. 이 사진은 이해복 기자와 최병우 기자가 휴전협정을 취재했던 두 기자가 마침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게 아니고 어떤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의 휴전을 보도하는 두 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군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는 아주 제목을 크게 트루스 사인드, 이게 아주 그 제호보다 더 위에다가 크게 아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양식 편집이고, 이게 27일자 지면인데 전쟁이 종식된다 하는 큰 제목을 부제로 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남은 나라 전쟁에 와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하니까 휴전이라는 게 절실하죠. 그게 남북한이 뭐 분단이 되었고 안 됐고 그거는 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 얼른 자기들이 빠져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지면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은 이 노동신문에 김일성의 사진을 아주 대형으로 실었습니다. 29일자 지면인데 정전협정, 이 사람들은 정전협정, 우리는 휴전이라고 그랬고 정전협정의 회담이라고 우리는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담판이라고 말했어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에 제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 연설을 노동신문 일면에 김일성 사진을 크게 내고 그 옆에다가 실었습니다. 어떤 지면에는 같은 날짜 같은 지면에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 연설입니다. 6.25 전쟁 때도 북한 신문은 이 김일성의 방송 연설을 풀페이지로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기도 이제 정전협정의 방송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에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딱 느낌표를 하고 영웅적 인민군 장병들과 남녀 빨치산들 또 딱 하고 용감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 또 딱 하고 그 다음에 친애하는 동지들, 그리고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지난 7월 27일 10시에 판문점에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들을 일방으로 한쪽으로 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주로 한 무력 침범군 대표들을 타방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갑니다. 조선에서 정전의 달성은 외세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대체하여 미제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리 조선인민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호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0일자 노동신문은 수령의 이름과 함께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수령의 이름은 조선인민의 승리의 상징이다. 이게 배너로 크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협정에 상당히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채 피만 흘리고 양측이 분단됐다. 근데 여기는 자기들이 침략자를 물리치는 정의의 전쟁에 승리하였다. 그리고 이 공로는 김일성 원수의 공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지면을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도 문제에 있어서 관훈클럽이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연수를 받고 와서 우리가 흔히 역피라미드라고 말하는 그러한 보도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중요한 걸 딱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꾸 부연 설명을 해서 뭐 꼬랑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북한은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냥 길게 막 서술을 하고 또 지금 보면요. 북한은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김일성의 그 말이 보도에서도 이제 하나의 큰 저겁니다. 이게 북한의 백과사전에 나오는 신문 보도 문장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출판 보도 선전이 정치 사상적 내용이 풍부하고 보도성과 정론성,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해야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을 수 있으며 그들을 투쟁에도 힘있게 고무할 수 있다. 이게 김일성의 교시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백과사전에 실려 있는 김일성의 보도고, 또 조선말 사전에 보도 문체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도 문체의 특징은 보도성과 정론성,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도 문장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객관 보도를 부정하고 목적 지향성이 뚜렷한 기사를 내야 된다. 우리하고는 이제 다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객관 보도를 부정합니다. 객관보다는 부르주아 신문의 잔재다. 현실을 피상적으로 관조적으로 대하는 패단이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 창조적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교조주의, 사대주의 편향을 극복하고 보도 기사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객관 보도가 그럼 부인하면 대안이 뭔가?
보도기사의 심화되고 전개된 형태로 지도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도기사가 있고, 경험기사가 있고, 비판기사, 회의기사, 문답기사, 반향기사 뭐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자기들은 언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이제 벌써 뭐 굉장히 다른 걸 알겠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업주의고 흥미 위주의 센세이셔널리즘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배격한다. 북한 신문은 부르주아적 기교의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시정했다. 6.25 전쟁을 맞아 전쟁 수행의 무기로 신문 기사가 활용이 됐다. 신문이 미제어를 역사의 심판대에 고발하는 고소장, 인민의 적개심과 복수심을 북돋아주는 복수 기록장이다. 이렇게 객관 보도를 부인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 전파의 수단으로 보도 기사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남한 기사문에는 속어, 비어 이런 게 들쓴대로 쓰지 않는 게 준칙인데, 북한 신문기사와 학술서적에도 속어와 비어가 많이 쓰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 무슨 특등 머저리니 하는 소리들을 하는데, 남한에서는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는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의 건설, 투쟁의 도구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 논조를 뭐 자기들은 뭐 천인공노할 원수들의 죄악을 보라, 흡혈귀들의 저주할 이 만행, 이런 것들을 뭐 자기들은 그대로 썼다라고 자기네 이론서에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그리고 김일성이 이제 문인들의 역할, 다시 말해서 언론이 포함되는데 여러 차례 창작 방법에 대한 교실을 내렸는데, 첫째는 인민의 고상한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정당히 형상화할 것, 그리고 영웅을 형상화할 것,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미화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원수들의 만행을 철저히 폭로할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이제 김일성의 사망 기사를 인용을 제가 했습니다. 그 쫙 앞에다가 전체 노동계급, 협동농민, 인민군 장병들, 지식인 뭐 이런 쫙 늘어놓고서 한참 가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하고서 이제 김일성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서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북한과 우리 자유주의 국가의 보도의 철학이나 행태가 완전히 달랐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